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약세 국면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격 너머에 더 깊은 곳을 바라봤을 때는 변화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절대로 알트코인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 지금 시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을 더 면밀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마다 우리 크롱님들과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도 깊게 나눠보는데요. 최근에 이 시장의 흐름이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더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마 많이들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 기조에서 전체적인 시장이 압박이 가해질 때 이 알트코인에 더 많은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그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대형 트레이더들이 중심이 된 시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알트코인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순탄하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인지, 아니면 그 단기적인 우여곡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이 일반적인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두 번째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는 알트코인이 너무 무서워서 탈출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 굳건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들이 과연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올라줘야지 그제서야 상승장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시장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가 하루는 내려갔다가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무적인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9%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 추세선을 하방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추세선을 하방 이탈한 것은 알트코인으로 뭔가 힘을 더 싣고 가려고 하는 그 시장의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 비율은 사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다시 부활을 해야지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힘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XRP와 비트코인의 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알트코인으로 조금씩 힘을 실어가려는 그런 의지들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에 힘이 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알트코인 시가총액 토탈3와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패턴들이 이대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상당히 저평가되었고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 국면을 보였던 10월 달에 이 퍼프덱스 무기한 선물 거래소 거래량을 봤더니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9월 달 대비로 2배 이상 높은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즉 중앙화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뭔가 북적북적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월에는 표로는 제가 제시를 못 드렸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암호화폐 조달, 즉 VC 투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국면들은 어떻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토요일 영상에서도 시장이 회복되는 시그널들 말씀을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물밑단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톰 리라고 해서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이면서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립자인데요. 지금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영향력과 그리고 가장 많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 주에 했던 발언 중에서는 앞으로 45일 안에, 즉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더리움이 7,000달러 달성할 것이다, 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비트코인 15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같은 슈퍼사이클을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100배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이 말의 조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시장이 굉장한 수준의 바닥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 어떤 펀더멘털이나 구조적인 변화 가운데서 그런 약세 국면으로는 전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이 월가의 자산들이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이 블록체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기다. 이 구간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일단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기조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흐름들을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톱니 이야기를 했으니까 비트마인 상황과 그리고 다른 또 회사 상황 한번 살펴봤을 때 과연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위험한 상황인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가를 살펴보면은 일단 명목적으로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좋지 못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피터 딜이 이끄는 펀드가 비트마인 지분을 509만 주에서 254만 주로 절반으로 줄인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했는데 그럼에도 전략적인 리밸런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피터 딜이 엔비디아는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 테슬라도 76% 이상 매도를 했는데 비트마인은 절반을 남겨뒀기 때문에 전략적 리밸런싱 관점에 대해서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크인베스트는 지난주 동안에 비트마인 주식을 16만 9천 개 이상 신규로 추가를 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마인의 미실현 손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려 한화로는 4조 4천억 원 이상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있는데 지난주에 5만 이더를 추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상으로 봤을 때 상황은 뭔가 좋지 못하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더딥을 이어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기관 투자자, 이 비트마인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4조가 넘게 물렸다는 걸 봤을 때 알트코인 투자가 또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사 중에서 샤프링크 게이밍이 이더리움 물량을 거래소로 이동했다. 갤럭시 디지털로 이동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현재 DAT 기업들의 추이는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이 DAT 기업들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감행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국면들이 오히려 이 자산들,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DAT 기업들이 꿋꿋하게 버텨줘야지만 이 시장이 견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펀더멘탈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유동성이 돌아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소 물량도 계속해서 거래소 밖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들은 계속해서 온체인 관점에서 물량을 유지를 하거나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패닉셀링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단기 보유자와 개인 투자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부분들을 구조적인 약화가 아닌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도 같은 관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유동성 자체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으면서 고갈이 됐고 NUPL 지표 역시 0.23까지 내려가면서 현재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더 이상은 이익 실현 동기가 약해진 것이죠. 즉 이 얘기는 지금 이 시점을 이더리움의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바닥에 굉장히 가까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솔라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순유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순유출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순유입세를 이어간 부분들을 가장 고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이 먼저 출시가 된 이후에 바네크와 피델리티까지 출시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더 많은 기관 자본들이 솔라나를 향할 수 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점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즉 시장이 다시 투심이 살아나게 됐을 때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솔라나에 관심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솔라나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령 최근에 휴미디파이 같은 경우는 레이디움을 누르고 탈중앙화 거래소 1위로 등극을 했는데 그 속도나 거래량 자체가 중앙화 거래소를 더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라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탈중앙화 나스닥이라는 목표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국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올해 가장 큰 솔라나 행사인 브레이크 포인트 2025가
12월 11일을 기점으로 열리게 되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꼭 그렇게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일단은 염두에 두고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한 관점들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약세가 아니라 기술적인 관점에서 공포에 의한 셀링이 많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XRP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조적인 부분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커네리가 현물 ETF를 출시를 했는데 첫날 거래량이 5,800만 달러로 올해 출시된 모든 ETF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XRP 현물 ETF가 이제 계속해서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XRP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익권 비중 자체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권에 있는 공급량 자체가 낮다는 것은 매수한 손실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일정 부분 오르면은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에도 또 하나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거래소 보유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거래소 순유입이 나타났는데 이 기조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순유출 기조로 막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최근에 뭔가 약세 국면으로 갈 뻔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우호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조금 더 돌려봤을 때는 현재 XRP가 가져가고 있는 사업 로드맵 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구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랜만에 수위를 다뤄보는데요. 3분기 수위가 어떤 펀더멘털이 나왔는지를 메사리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내용 보시면은 3분기 동안의 수위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은 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관급의 도입도 본격화되는 상황이고 기술적인 성숙도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수위는 과거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격 추이 자체는 최고점 대비로 하락 추이 자체가 이 구간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패턴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떨어진 구간 이후에 반등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조들을 가지고 섣불리 이제 반등한다 이렇게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위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되는 상황에서 이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굉장히 낮은 구간까지 매도 압력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 해서 일단 수위를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코인만 펀더멘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코인은 우리 디파이 코인에서 대표적인 코인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1위 에이브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1위인 유니스왑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가격 구조 자체는 역시나 전체적인 시장 하락과 맞물리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을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에이브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이브는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파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용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디파이 TVL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TVL이 높아지는 근거를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이유는 전통금융에서 이 금리 인하 기조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금리를 인상했던 그 구간들에서 TVL 살펴보면은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전통금융의 수익률이 약화가 되니까 이제 그 기조에서는 디파이로 유동성이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디파이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디파이 규모에서 에이브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를 한번 살펴봤더니 상당한 수준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모든 디파이 중에서도 TVL이 가장 높은 것이 에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이브를 계속해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조는 금리가 인하되는 그 구조들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통금융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봤을 때는 일단 에이브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코인으로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스왑 한번 살펴볼 텐데 그동안에 유니토큰이 수수료 수익을 모두 다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수수료가 없는 프로토콜이다. 이런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큰의 가치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관점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새로운 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수수료를 프로토콜에 직접
활용을 하고 그리고 소각을 통해서 공급량도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유니스왑을 단순한 토큰보다는 기업적인 관점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 모델로서 평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보다도 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약세 국면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격 너머에 더 깊은 곳을 바라봤을 때는 변화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토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절대로 알트코인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 지금 시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을 더 면밀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크롱님들이 현재 기약 없는 기다림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기다림 자체가 절대 근거 없는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박 작가와 함께 시장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종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